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그 소사가 있었나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968년 11월 30일 오늘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시내 전차가 없죠. 음, 그 서울시내에서 그 전차가 이제 전면적으로 운행을 중단한 그런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6학년 때인가 이제 서울 이제 수학여행을 왔었습니다. 그때 와서 전철을 탔어요. 전철이 아니죠. 전차를 탔는데, 정말 뭐라고 할까, 참 시골에서 물론 진짜 그야말로 촌놈이죠. 촌놈. 어린 아이였지만은. 정말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버스나 보면서 사고, 물론 이제, 저는 고향에 이제 기차역이 있었기 때문에 기차도 봤지만, 이 전차라는 건 그때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서울 와갖고. 이제 그걸 타고서 이제 선생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뭐 중앙청도 가봤었고 지금 없어졌지만 그다음에 뭐 이제 서울 시내 여기저기를 이제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제 수학여행을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차를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그 국민학교 6학년이니까 그 67년 67년이죠. 67년. 네. 1967년입니다. 2, 3, 4, 5, 6, 7 맞아요. 1967년에 이제 와서 이제 전차를 탔는데 그 다음 해에 이 이제 전차가 운행이 이제 중단이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서울 온 게 1972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형이 그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 구경 잠깐 좀 방학 때 한다라고 이제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보니까 전차는 없고 버스만 다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 이 전차의 그 이제 이 전차 길 있죠 레일 그게 있더라고요. 서울 시내에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전차가 다니는 그 레일은 아직은 그대로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전차가 이제 운행이 중단이 된 게 이제 68년이니까 4년 정도 후에 이제 제가 서울 와서 봤던 거죠. 뭐 사실 그거 걷어내는 것도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걷어내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서울은 또 나름대로 지하철 공사, 전철로 위한 지하철 공사를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죠. 1972년 전 기억이 없는데, 대학은 이제 74년에 들어왔을 때 이제, 74년 8월 15일 날 이제 1호선이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이 길 양쪽으로 흙을 이렇게 퍼내갖고 절개식으로 이제 그때 당시는 토목공사를 했으니까 그 안에서 공사를 하고 그 흙을 갖다 나중에 다시 이제 되덮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했었기 때문에 서울 시내의 그 종로에 보면 이렇게 흙을 파갖고 길 양옆에다 이렇게 쌓아놓은 그 기억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공사 끝나고 이제 다 덮고 나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로 길이 된 거지만, 하지만, 전차라는 것이, 이게 일제시대 그 이전으로 올라가죠, 사실은. 구한말로 올라가서 그때 이제 도입이 돼갖고, 어떻게 보면 한, 80년 정도? 1970년 정도네요. 70년 정도 이제 서울 시내에서 이제 운행을 하다가, 그 전차 운행이, 제가 지금 전차하고 전철하고 자꾸 말이 헷갈리는데, 전차 운행이, 전면적으로 이제 중단이 돼갖고, 서울에 전차가 없어진 날이 바로 1968년 11월 30일과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전차가 어떻게 이제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운행을 했으며, 왜 이 전차가 없어졌는지, 운행을 중단하게 됐는지,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음, 1967년, 일단 전차 운행 중단이라는 그 호주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868년 11월 30일, 그러니까 1899년부터 이 전차 이제 운행이 이제 됐던 거죠. 서울 시내에서 경성전기 주식회사, 현재는 한전이라고 하네요. 그것이 운행하던 전차의 운행이 전면 중단이 된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1968년 오늘이 되겠습니다. 서울 전차는 1899년부터 1968년까지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던 노면 전차를 통칭하는 편이다. 노면 전차. 통상 이제 우리는 지금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그 노면이 아니죠. 땅 속으로 가는 거고. 노면 전차면은 이 동구권에 가면 그 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노면 전차죠. 전기를 공급받아 갖고 사는데 전차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커요. 예? 더 많은 그 인원을 수송하는 데는 그게 더 적합한 그런 운송 수단이 되는가 봅니다. 자, 일제시대에는 경성전차라 불렸으며 해방 이후 경성전기 주식회사에서 운영하여 경전전차 또는 경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예. 어찌됐든
1968년 11월 30일 오늘 서울 시내 노면에서 운행했던 그 전차는 이제 운행이 중단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차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1899년부터 1909년까지 고종이 통치하던 시기부터 한일 합방이 될 때까지 그 직전까지 그게 대한제국기가 되겠습니다. 글쎄 뭐 대한제국이라는 말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뭐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저것도 저는 워낙 어려서부터 일제시대라고 배워갖고 일제강점기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일제시대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입에서. 그 시기가 1909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고요. 그다음에 해방 이후부터 모든 그 운행이 중단되는 폐선이 되는 때까지인 1968년 이렇게 세 시기를 구분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기 볼까요? 서울 전차의 설치는 대한제국이 전기 도입 사업의 부대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전철을 갖다 이걸 한번 대대적으로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전철을 내가 건설해야지 이게 아니고 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대 사업으로 그냥 이렇게 곁다리 끼우듯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죠. 1898년 한성 일대에 한성 지금의 서울이죠. 그게 나중에 경성이 됐다가 그다음에 서울이 됩니다. 전력 공급권 사업권을 취득하고 한성전기회사로 개업한 콜브란과 보스트위크가 전력의 주요 소유처로서 전차 부서를 갖다 건설을 했다. 외국인이 이제 이렇게 설립을 했네요. 콜브란 등은 고종 황제의 홍릉 행차 시에 신하를 다수 동행하여 하므로 그로 인한 재정 낭비와 불편함을 전체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을 해서 그 허가를 얻고 흥실에 투자까지 받았다. 뭐 행차를 한다 그러면 뭐 수백 명이 따라가죠. 며칠 전에 그 봤던 그 조선통신사 근데 일본 그 대마도 역사박물관에 갔더니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조대왕이 이제 이렇게 수원까지 화성까지 그 행차할 때 그 이제 그림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통신사도 이제 그런 모양을 하고 가는데 고종이 홍릉을 행차할 때도 그 비슷한 그런 행렬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쭉 따라서 걸어서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한 거죠. 그럴 경우에 전차를 타고 가시면 아주 빨리 갑니다. 어? 그리고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으니까 그 신하들을 전부 태우고 가면 돈도 얼마 안 들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고 고종을 꼬신 거죠. 그러니까 고종이 그래? 그래? 해갖고서 이제 황실 투자까지 이제 한 거죠. 자, 계약이 체결되자 일본인 기술자를 불러들여 공사를 시작하고 서대문에서 종로 동대문을 거쳐 청량리에 이르는 5마일 약 8km의 길이에 단선 궤도 및 전차선을 설치했다. 단선이라는 얘기는 뭐 일방 통행이다라는 얘기죠. 5번 보겠습니다. 전차 철도를 개설한 예식은 1898년 9월 15일 16시에 흥화문 앞에서 거행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5월 3일 오후 3시에 첫 시험 운행을 했고 5월 20일 날 개통식을 가지고서 운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서울전차의 개통은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는 교토에 이은 두 번째였으며 수도에 부설된 것은 최초다. 글쎄요, 저 한성과 교토를 비교를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한성은 조선의 수도였으니까 당시 전차는 40인승 차량이 8대와 황실 전용 귀빈차 1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개통 당시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하네요. 전차 사업은 차량이 개방형이어서 추위와 비바람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고 의자 역시 나무 의자로 딱딱하니까 불편했겠죠. 빠르고 편리했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끌어서 선로 연장 요구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음, 그렇죠. 그때 뭐 말 타고 다니고 아니면 뭐 몇십 리길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이 전차를 타고 훅 가니까 얼마나 참 편리하고 좋았겠어요. 1900년에 남대문에서 용산까지 연장할 것을 결정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운행을 개시를 했다. 특히 용산까지 연장하면서 용산의 폭으로부터 성내까지 화물 수송을 실시한 바가 있다. 그렇겠네요. 용산, 뭐, 뭐 마포 이런 데가 다 포구였으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생선 같은 걸 딱 받아갖고 성내면 잠실 저 위쪽이잖아요. 그때까지 그냥 그거를 사람이 들고 갈래 봐요. 얼마나 힘들어 마차에다가. 근데 이제 전차에다 싣고 가니까 아주 뭐 후딱 이제 있겠죠. 자, 이후 서대문까지 연장 그리고 남대문에서 서소문간을 의주로를 따라서 운행하는 루트가 추가되었으나 승객이 많지 않아서 2, 3년 뒤에 결국 폐지가 됐다. 음, 전차비를 내고 탈 수 있는 승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단 말입니다. 이후에 한성전기회사는 자금난에 빠져 미국이 엠파이어 트러스트사와 합작해서 광무 8년에 그 명칭을 한미전기회사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01년 1월까지 전차 노선을 종로에서 남대문을 거쳐 용산까지 이제 확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의자를 도입한 거예요.
소유자가 들어와 갖고서 1904년에 한미전기 주식회사가 탄생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일제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일제시대 때는 한미전기 주식회사는 합자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이란 가스 주식회사가 1909년 6월 23일에 매매 계약을 갖다 이제 체결을 했다라고 하네요. 1909년에 한미전기 회사는 귀빈차를 포함한 객차 37량, 하차 13량, 그리고 일일 승객 수는 370명 정도. 글쎄요, 370명 태우고 다녀갖고 장사가 됐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자 대대적인 투자를 벌려 종로 남대문 동자 동간에 노선을 복선하고 종로 동대문간 역사 역시 복선하고 차량을 새롭게 밀평 차량으로 이제 대거 도입을 했다. 왜냐하면 춥죠, 겨울에. 여름에 또 비 오면 뭐 비 다 들이치면 다 젖으니까 전차를 탈 메리트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거 도입을 해갖고 그런 부족한 면을 갖다 이제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1915년에는 이란 가스 주식회사는 경성전기 주식회사로 개정을 하였으며, 개명이겠죠. 경로 역시 빠르게 증가 일로를 이때만 하더라도 전체 사업이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이후 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전차 사업은 점차 수행으로 치닫게 됐다. 검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차량의 개량 또는 교체 역시 극도로 침체가 됐었고 선로와 전기시설 역시 심각할 정도로 혹사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아, 오죽하겠어요, 진짜. 네,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바퀴고 이게 이제 사람 타는 객실이고 여기에서 이제 전기를 공급받죠. 하늘에는 이런 전기줄로 쫙 있으면서 그 전기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뭐 어댑터라고 할까요? 이런 그 기능이 전차 위에 달렸던 겁니다. 전차 위에. 자, 해방 이후에 보면은 일제 패망과 함께 경성 전기 주식회사의 전차 사업 역시 다른 사업과 함께 한국인의 손으로 운영이 됐다. 적산 기업이라고 하죠. 적산 가옥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두고 간 그런 여러 가지 그 회사 설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차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시동원기 혹사와 광복의 기쁨에 환호하는 시민들이 난동으로 인해 전차는 순환을 겪게 됐다. 광복이 돼서 기쁜데 왜 난동을 또 부렸나 모르겠습니다. 해방 후 보름 동안 차량의 가동 상태는 100일 대 100일대에서 559대까지 급감하게 일어났다. 반 정도 푹 줄어드는 거네요. 서울시는 귀국 동포와 북한으로부터의 월남자 증가로 크게 밀도가 증가해서 전차 운행은 아주 더 가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좌우익의 대립에 따른 혼란으로 노동조합의 파결, 파업, 태업, 사보타지 등이 속출되고 1947년에 이르러서 하루 27대만 운행할 정도로 혼란이 극에 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948년에 이르러서 133대로 이제 늘어났고요. 그러나 6.25 사변의 발발로 인해서 모참이 다 망가졌죠. 포탄 몇 대 맞고 나면 뭐 드러내야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피해는 심각하여 궤도 총연장 46.204km 중 5,128m가 손실이 됐고 차량 227대 중에 104대가 소실이 된 거. 그리고 땅 밑에 깔려있는 전차선은 모조리 파괴가 됐다는 얘기죠. 그 후에 복구에 착수해서 52년 6월 2일 67대를 또 투입을 해서 한강대교 구간을 제외하고 전 노선의 운행이 재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오래 쓰다 보니까 부품이고 뭐 다 망가지는 거죠. 노후화가 돼갖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병영 형업 효과가 악화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쟁 복구 과정에서 미국은 1952년 6월 19일 전차 40량을 지원했다. 이 중 20량 반은 부산 전차가 사용하고 나머지 그 20량은 서울시가 인수해서 이제 그 노선에다 배치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953년에 부속품 구매를 하고 1956년에 53대 전차를 또 지원을 받아서 경성전기 그러니까 서울이 36대를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1957년까지 31대를 추가해서 투입을 해서 복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그, 음, 이, 보면은 그 경영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행상에 어떤 그 난맥상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으면 이제 난막상이 생기죠. 그래서 전차 사업의 인수와 폐지라는 그 절차가 그런 단계가 도입이 됩니다. 도입되고 싶어서 도입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전차 운임은 10년간 동결되었으나 계속된 물가 상승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궤도 사업의 적자폭이 증대되고 있었던. 1960년대에 이르러서 전차 사업은 나락에 빠지는데 차량의 노후화가 점차 진행되고 투자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비해서 전차 요금은 동결해놨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으니까 동결을 시켰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전차 사업의 적자는 크게 누적이 되기 시작했고 시설 역시 응급복구의 수리에 치중하고 신차 도입이 미미한 수준에서 머물러 갔고 차량은 213대 그다음에 그것은 전 차량 중 213대 전 차량 중에 196대가 내구 연한이 20년을 초과한 상태였다. 법적으로는 쓸모없는 거는 이제 쓰고 있었던 거죠. 버릴 수가 없으니까. 버리면 또 당장 교통난이 발생이 되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쭉 운행을 해온 거예요. 그다음에 레일 역시 평균 사용 연수가 38년으로 내구 연한은 20년을 초과한 상태다. 그러니까 레일도 많이 낡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도로 점용료의 증가, 사업의 적자폭을 증가시켰으며 노면 전차는 느린 속도와 잦은 고장으로 서울 도심 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비난까지 듣게 됐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버스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전차가 앞에 딱 서 있다든가 그러면 짜증나죠. 여기에 인건비, 도로 점용료의 증가는 사업의 적자폭을 증가시켰으며 노면 전차는 느린 속도와 잦은 고장으로 서울 도심 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비난까지 듣게 되었다. 음. 이를 견디다 못한 경성전기는 전차 사업을 서울시로 인수한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으나 변번이 거절당했고 민간 내각에서 추진을 하나 역시 매수할 사람이 없어갖고 그 역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966년 4월 초에 김현옥 서울시장이 몇 가지 얘기를 했네요. 서울시내 전차 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서울시가 인수하겠다. 그래서 그 행정명령이 전차 궤도 사업이라는 명령에 있었는데 그 한국전력에서 서울시에 이관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국무총리 훈령 제32호가 발표됨에 따라 서울시의 전차 사업 이관은 급속하게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그 서울시로 이제 넘기겠다라는 뜻이죠. 6월 1일 서울시는 전차 201대와 종업원 1620명을 한국전력 주식회사로부터 인수를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마찬가지겠죠. 네? 그 고용이 승계가 되느냐 아니느냐. 뭐. 자, 그다음에 1967년 10월 5일자 전차 요금이 100% 인상이 됐네요. 2배가 오른 겁니다. 많이 화가 났겠어요, 시민들이. 그다음에 1968년 11월 30일 서울 전차의 전 노선이 자정을 향해서 운행을 중단했다라고 하네요.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1974년 수도권 전철이 개통될 때까지 서울 시내의 시내 대중교통은 전적으로 버스에 의존했다. 뭐, 그 당연한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연표를 보면 대한제국기에 이렇게 변동이 돼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를 거치면서 또 노선이 이렇게 추가가 됐고 쭉 보면은 이게 연역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해방 이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운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당시 서울 전차는 별도로 정차장을 설정하지 않고 타고자 하는 사람이나 내리고자 하는 사람이 기별을 하면 전차를 세우고 승객을 취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정류장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어디서 좀 내리겠다 싶으면 기사한테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이를 위해서 전용의 기계지구님 계산서를 차량이 가지고 다녔고 그러한 승객 운임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 정차장을 두는 일반적인 노면 전차 영업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운임 역시 승차 전에 매표소에서 미리 표를 사승차거나 차장이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네요. 전차의 운행은 모든 역에서 정차하는 이른바 강력 전차 방식으로 운행했어요. 특급 있어갖고 막 건너뛰고 그러는 거. 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혹시 가능했을는지 몰라도 좀 그렇죠. 네. 그다음 1930년대는 서울이 과밀화와 정차장의 과다 설정으로 표정 속도 및 처리 용량이 크게 약화되면서 도심 구간을 이제 통과를 하는데 무정차 통과했다. 해방 이후에는 사회적 혼란과 차량의 노후화 및 대량 손실로 인해 이러한 운전 방식이 시도되지 못한 채로 각 역 정차 방식으로만 운행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유니폼하게 일관적인 어떤 지시사항도 없었고 그냥 내가 그걸 하니까 가고 자료만 챙겨갖고 뭐 빠져나온다든가. 어, 어찌됐든 상당히 이 전차를 운행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노선 및 운행. 뭐 노선은 운행 구간에 도는 게 있고, 그다음 차고지로 이제 운행 기간 운행 그 구간을 도는 그 설명하고 차고지가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네요. 마포 차고, 동대문 차고,
삼각지 차고, 영등포 차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설 계획을 한번 볼까요? 뭐, 이설 계획은 도심지의 교통의 지장한 노면 전차를 폐지를 했다. 이게 전차가 운행하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폐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 외곽의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에 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갖고 1967년 5개년 계획으로 발표된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영천, 불광동, 가련동, 왕십리, 화양, 청량리, 면목동, 그다음에 영등포, 화곡동 자 빠진 것 같으요. 이렇게 이제 노선을 이렇게 이제 운행을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대한제국 시절에는 뭐 8량, 그다음에 귀빈용 차량 1량,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네요.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등실은 여성이 이용하도록 배려를 했다. 여성이 우대를 받았네요. 자, 일제시대 때는 일제시대 당시에 도입된 차량은 벽체 등이 있는 상자형 차량이었고 해당 차량은 폐기 직전까지 운행을 했다. 뭐 그냥 낡아서 엉망인데 그냥 겨우겨우 끌고 다니다 폐차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지원받은 그런 차량으로 운행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50년대는 애틀란타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용하던 음식이 이제 그 전차가 투입이 된 거죠. 그다음에 63년 5월 30일은 신차 10대를 도입해서 부산 전체 2대를 배정하고 8대를 노후차 교체하는 데 썼고요. 하여튼 이렇게 쭉 그 연역이 나와 있습니다. 도색 및 보존. 현재 보존되어 있는 차량은 노란색, 청색, 도색 외에 백색, 청록색, 백색, 청색, 도색을 한 차량이 확인되며 그 외에 특이한 도색을 한 차량이 또 일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 중인 363호가 이렇게 있네요. 그다음에 서울과학관에서 이렇게 복원한 우리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역사박물관에 보면은 이게 아마 서울역사박물관이죠. 그 서울역사박물관이 이 광화문에서 서대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 길이 이렇게 쭉 휘는데 제 기억에는 그 이 전차를 그 바깥에다 이렇게 세워놔갖고 바깥에서도 보실 수 있는 걸로 전 기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시대에 전차 운행을 이렇게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구멍 뚫린데 오히려 더 밝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런 그 락다리 전차가 아직도 아직이 아니라 자료상에 남아 있어갖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기억 속의 전차 한번 볼까요? 네. 자, 기억 속의 전차라고 하니까 누구 기억이냐? 바로 제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억 속의 전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 삶에 있어서 기억입니다. 어, 아버지께서 일기를 남기신 게 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그 전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는 이제 소학교를 졸업을 하고 무작정 상경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뭐 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구구절절히 그런 뭐 개인적인 소사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영등포역까지 왔는데 그 앞에 방직 공장에 취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경방 같아요. 경성방직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회사 이름이 써 있지는 않았어요. 거기가 뭐 어린 나이에 그 경험한 거니까 어, 그거를 회사 이름을 기억해서 쓰기는 또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성사시는 집안 어른의 도움으로 예, 귀향을 했어요. 뭐 일단 취업을 했다가 탈출했으니까 뭐 이제 일단은 먹고 살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안 어른을 찾아뵀더니 야 이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비를 마련해 줄 테니까 고향으로 내려가라. 이래 갖고서 경성역에서 차표를 끊어줬는데 조치원까지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안 어른을 이제 찾아서 영등포에서 걸어갖고 뚝섬을 찾아가는데 물어물어. 그때 이제 처음 그 종로를 지나면서 미스코시 백화점인가? 신신 백화점이 있던 데죠. 종로 3가쯤 되나요, 거기가? 음, 2가나 3가쯤 될 겁니다. 거기를 이제 종로를 걸어가다 보니까 미스코시 백화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전차가 다니는 걸 보고서 정말 그 신기했다라고 그렇게 그 일기장에 이제 적으셨더라고요. 그때 처음 전차라는 걸 이제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 어른의 이제 마련해준 차비를 받아갖고 경성에서 조치원까지 이제 표를 끊어서 기차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조치원에서 이제 청주를 거쳐 정평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한 100리길 됩니다. 20km 정도씩. 이제 거기를 걸어가는데 밤에도 걷고 낮에도 걷고 근데 그 잘 데가 없으니까 그 역사 같은 데 화장실 같은 데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그 이제 그 순찰 도는 그 일본 그 헌병들
일본 경찰들. 큰 그 긴 칼을 딱 차고서 그냥 그 군홧발로 척척 하면서 이렇게 오면은 정말 그때 잡히면 죽는 건지 알고 그냥 숨어 있느라고 그냥 그랬다는 그 이야기가 써 있어 갖고, 아이고, 그 국민학교도 한 12살, 13살 뭐 요런데, 어떻게 그 참, 그 어려서 그런 일을 벌리셨는지 참, 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치원에서 증평까지 백리길을 걸어서 이제 취항을 했는데, 거의 집 근처 오니까 아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전거 뒤에 타고 이제 집에 타고 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저한테 그 전차 하면은 그 아버지가 무작정 상경했다. 종로를 걸어가면서 본 전차. 그게 일단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서울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1967년 봄쯤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어, 그 전차가 폐지가 됐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서울 와서 전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노선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어떤 노선을 탔는지. 근데 그걸 타고서 이제 선생님 따라갔고 이동한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때려부셔갖고 없는 그 중앙청 거기를 갖다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죠. 견학한다고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학생들 수학여행 오면은 이렇게 해갖고 구경하고서 나가고 여기서 대통령이 일을 하시는구나. 대통령이 아니라 음, 관료들이 일하던 곳이죠. 대통령은 청와대 뭐 이런 데 있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여관에서 이렇게 이제 수학여행 나왔을 때 여관에 이렇게 투숙하고 있으면 그 지역 국회의원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개의원이 직접 못 오시면 뭐 비서관이나 뭐 보좌관들이 왔겠죠. 예, 와서 보면은 지금 같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 처벌을 받겠지만은 그 국민학교 학생들이 올라왔으니까 공책도 나눠주고 책받침도 나눠주고 그 선물을 받았죠. 예, 그거 받아들고 또 좋다고 그냥.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68년이니까 67년이니까 5년 뒤에 1972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서울을 또 왔어요. 음, 전차 궤도만 있고 전차는 없더라고요. 궤도는 봤습니다. 그때. 이제 전차 운행은 이제 이미 이제 끝난 지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죠. 1968년 11월 30일 오늘 운행이 중단이 됐으니까 제가 1971년 서울에 왔을 때는 궤도만 있고 전차는 없었던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우리나라 그 전차의 역사라고 할까요? 운행이 중단이 된 날이긴 하지만 어떻게 도입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서 노선이 폐지가 됐는지 운행 자체를 음, 중단했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뭐 내용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본 서울 전차의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